네, 오늘 좀 재밌는 주제인 것 같아요. 저 이런 거 되게 좋아하는데, 마이너리티 리포트가 현실화되고 있냐. 그러니까 범죄 위험을 미리 알고 예방하는 마이너리티 리포트가 원래 그런 거였지 않습니까? 톰 크루즈 주연했던. 네, 옛날에 정말 인상이 딱 깊어요. 이렇게 머리가 좀 이렇게 뭐 없다 그래야 되나? 하여튼 그런 분들이 물 같은 데 이렇게 누워가지고. 예지자, 선지자. 예지자들이. 예. 자, 오늘 얘기 한번 해보죠. 이게 왜 얘기가 요즘 나오느냐. 이 AI를 요즘에 많이 활용해서 뭐 빙에서도 얘기하고 있고 뭐 챗 GPT 얘기도 하고 그래서 좀 많이들 관심이 있다 보니까 도대체 AI는 언제까지 어디까지 발전할 수 있을 것인가 얘기하면서 범죄 관련 분야에서도 도입이 되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좀 설명을 좀 들어볼까요? 예, 이번에 나온 거는 이제 이수기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팀이 분석한 내용입니다. 이게 도시공학적 말하자면은 완전히 환경공학, 도시공학적 측면에서 인간이 거주하는 공간 자체가 얼마나 안전한가, 그렇지 않은가에 대한 것을 범죄의 데이터와 환경 데이터를 AI한테 학습시켜 갖고 그것에 따라서 이제 결과를 산출해내는 범죄 발생률과 도시 환경 간의 연관성을 분석한 AI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이수기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팀에서 연구를 했는데 이 도시라고 하는 것의 특성이나 이런 것들을 다 데이터를 분석해가지고 이 AI에 내가 이제 물어봤어요. 이 도시에서는 이런 일이 많이 발생하고 저 도시에서는 저런 일이 많이 발생하고 경계선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이런 데이터를 집어넣어가지고 확인을 해봤더니 이 상황에서 벌어지는 범죄 발생률이 얼마였고 향후 어느 정도 발생할 것이다라는 것까지 예측이 가능하더라. 그게 이제 지도로 지금 화면 보시는 것처럼 색깔별로 나와 있죠. 물론 저거는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뭐 저 지역이 색깔이 빨가서 뭐가 더 높다 그런 건 아니고요. 공간과 거기에 나타나는 범죄 발생률 사이에 학습된 결과이기 때문에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서울 전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게 이제 거주 공간과 상업 공간 그리고 중간 공간 뭐 이런 것들 녹지 이런 것들을 다 구분해 갖고 각각의 이 도시 공간 사이에서의 범죄의 발생과 이런 것들을 AI가 학습해 갖고 저 결과를 산출한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AI가 학습을 해요. 데이터를 집어넣어주면. 과거에는 우리가 이제 통계라고 쓰는 거는 데이터 숫자가 한 많아야 몇만 개 정도죠. 근데 지금은 빅데이터 개념으로 뭐 수천만 개입니다. 예를 들면은 여기 특정한 이 토마토 회사 같은데 근처에 어떤 그 카드 사용 횟수, 뭐 이런 것들. 그러면 어떤 성별 이제 말하자면 나이별로 다 데이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남성이 쓰냐 여성이 쓰냐. 그렇죠. 그런 것들을 다 AI가 학습을 합니다. 그러면 요 합정역 근처에 있는 이 성향을 분석할 수가 있죠. 그 성향과 범죄 발생률 관계를 학습해 갖고 AI가 인지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AI가 여기는 요런 범죄가 주로 발생하고 다른 건 발생하지 않으니까 AI가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여기에 발생했을 때 주요 출동시킬 경찰력은 형사과일까 여성 청소년과일까를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지역이 월, 화, 수, 목, 금, 토, 일이 있으면 그중에 월요일 밤 9시부터 11시까지 뭐 성추행과 관련된 신고가 많이 들어오더라. 그러면은 여성 청소년과 사람들을 미리 조금 한 명 더 배치해라. 이런 식으로 해놓을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사람의 어떤 대기 시간을 줄일 수도 있고 준비 시간을 줄일 수도 있고 이게 AI가 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그런데 데이터들이 사실 통계적으로 사실 많이 확보가 돼 있거든요. 수천만 건 이상이죠. 그렇죠. 범죄학을 배우다 보면 우리가 A 뭐 예를 들면 뭐 지하철 인근에 뭐 누구누구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동네에 무슨 요일에는 무슨 범죄가 많이 발생하고 어떤 동네에는 또 그 반대되는 게 나오고 이런 것들이 이제 데이터를 미리 들어가 있으니까 그 데이터를 집어넣고 돌려보게 되면 요때는 이런 식으로 미리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렇게 해서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 이런 정책이 지금 나오고 있다는 거죠. 이거 되게 재미있는 것 같기도 하는데 이게 결국 이제 딥러닝이라고 보통 우리가 불리우는 것으로 학습을 시키는 거죠. 스스로가 이 데이터를 분석하고 또 향후 것까지 조금 자기네가 우리들에게 예측해서 알려주는 그런 모델인 거잖아요. 그래서 가로경관, 그러니까 네이버에서도 가로경관 이미지하고 생활안전지도 범죄 발생 등급 데이터라는 거를 활용해서 이런 걸 분석할 수 있다고 하던데
과거에 이제 우리가 데이터라고 하면은 네. 숫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이 AI는 숫자가 아니라 영상 이미지까지도 학습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 직접 보는 것처럼. 네. 인간이 지금 보면은 여기는 열려 있는 공간과 폐쇄된 공간, 공포를 느낄 공간과 안 느낄 공간을 구분할 수가 있는 형태가 그렇죠. 되는 거죠. 예. 그런 형식으로 또 데이터의 학습에 AI가 완전히 다르게 됩니다. 아까 좀 전에 그 화면 조금 보여주시죠. 서울시 지도. 예. 지금 색깔별로 나와 있는 저런 것들. 예, 지금 예. 저 화면 보시게 되면 빨간색도 있고 노란색, 녹색도 있고 주황색도 있고 파란색도 있거든요. 저거는 무슨 내용인 거예요? 도시 거주 지역의 구분입니다. 예를 들면은 거기에 예. 주로 주거 중심이냐 아니면 녹지가 좀 많은 데냐 아니면 사무 공간 중심이냐 네. 이런 것들을 구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이제 지금 여기가 마포구 정도, 여기가 마포구죠. 마포구에는 약간 분홍색 정도에 있는데 그 결과는 뭐냐면 여기에 있던 거주 공간의 유형과 범죄 발생의 상호관계를 색깔별로 구분해 놓은 겁니다. 그럼 뭐 빨간색이면 예를 들어서 빨간색 부분이면은 범죄 발생이 좀 많다 뭐 이렇게 보는 거예요? 특정 범죄 발생이 좀 많고. 특정 범죄? 특정 범죄. 그러니까 이게 모든 범죄가 다 거기서 발생한다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5대 강력 범죄를 학습시켰으니까 뭐 살인, 강도, 뭐 절도 이런 것들 중에 어떤 범죄가 조금 더 많이 많더라. 발생하느냐?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을 더 대비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한 상대적으로 이제 대비 경력을 준비시킬 수 있는 이런 방식이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저런 것들을 어쨌든 데이터를 집어넣어가지고 학습을 시킬 수가 있더라. 자, 그래서 지금 이게 바로 도시 환경과 발생하고 있는 범죄 사이의 연관성을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분석을 해놓은 곳인데 그러면은 범죄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라는 게 특별하게 좀 뭐 나옵니까? 이게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것과 상식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지하철역 근처. 네. 사람이 많으니까. 좀 독특한 거는 소매점 근처입니다. 소매점이요? 소매점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물건을 편의점 같은 거? 편의점 같은 사는 데입니다. 예. 그건 안 살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사람이 어떤 사람도 올 수 있는 거니까 그런 데는 좀 높고 그리고 차량 도로가 많은 지역은 범죄가 높다. 왜냐하면 이거는 범죄자 입장에서 도주가 가능한. 그러니까 신속하게 도주할 그렇죠. 수 있는. 사통팔달이 돼 있는 지역. 반대로 사무실이 밀집돼 있거나 녹지 비율이 높은 데는 낮다. 왜냐하면 사실 녹지에 가서 범죄를 할 일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녹지는. 그리고 사무실 밀집 지역은 사람은 많지만 사실은 보안 인력이 더 많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학습을 통해서 이것이 나타내 준다는 겁니다. 이게 방어 공간 이론 뭐 이렇게 그렇죠. 말하는 건가요? 공간 이론이죠. 범죄 방어 공간이죠. 그래서 그 공간에서는 어떤 범죄를 어떻게 방어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이론이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사람이 모이는 곳에 범죄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렇죠. 이게 전제인 것 그 같아요. 전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뭐 지하철역이든 혹은 뭐 사무 공간이 밀집되어 있는 곳이든 그런 곳에 결국 사람이 모이고 사람이 모이다 보면은 사람이 있는 곳에 결국 돈이 있을 테고. 그렇죠. 그러면 돈을 쫓아가는 그런 범죄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예. 그다음에 술집이 많은 곳이라든가 뭐 유흥주점이 많은 곳이 유흥가라든가 이런 곳에는 결과적으로는 또 조금 그 음주로 인한 사고가 더 많이 발생할 수 있고 그 시간대는 좀 밤으로 가겠고 그래서 그런 지역은 밤 시간대에 경찰력을 높이고 네. 그런 지역은 낮 시간대에 경찰을 높일 필요가 없죠. 낮 시간대는 오히려 범죄가 발생하지 않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유흥 지역이니까. 그러면 그 지역은 어디로 갑니까? 사무공간 지역으로 경찰력을 이동시키는 게 낫죠. 그렇죠. 왜냐하면 사무공간에 사람이 더 많으니까. 이렇게 경찰력의 유동성과 대비하는 어떤 지점 같은 것들을 AI가 판단할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근데 지금 현재 이 경찰청이나 뭐 검찰청은 아니겠죠? 이런데 이게 지금 활용이 돼서 뭔가 하고 있어요? 아닙니다. 이건 이제 일종의 과제 형태로 2주 전에 이제 경찰 과제가 떴는데 이제 AI를 이용한 이거를 계속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냐하면 데이터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여기서 보이는 데이터는 공간 데이터라든가 이런 민간 데이터들은 다 공개가 됐는데 범죄 데이터에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범죄 데이터는 이게 5대 범죄까지만 돼 있고 그것이 예전 책에는 뭐냐면 번지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번지수 개념과 지도 개념은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위도 경조 시스템에서 또 스팟을 자르는 거고 이 이수기 교수의 특징점은 뭐냐면은 250제곱미터로 하나의 점을 찍어서 그러니까 서울이란 공간을 세분화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공간이라고 하는 게 일제시대부터 뭐 그 이전부터는 번지, 몇백 번지. 근데 이 번지는 지도랑 다르지 않습니까? 네. 어떤 번지는 이만큼 하기도 하고 번지가 연결돼 있지도 않고 위도 경제를 찍었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사실은 하나의 점이고 네. 우리가 필요한 거는 하나의 공간이죠. 점들이 모여 있는 공간. 예, 공간이죠. 그래서 예. 이수기 교수는 250제곱미터라고 하는 인간이 범죄와 관련돼서 최적화된 어떤 공간이라고 하는 250제곱미터를 기본 단위로 해서 분석했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250제곱미터 범위 내에서 어떠한 종류의 그런 뭐 가게면 뭐 예. 가게가 많다. 많다. 그리고 거기는 어떤 종류의 범죄가 발생하더라. 사무실이 많다, 사람이 많다 이런 것들 분석할 수 있는 최소 단위가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소매점이나 인구, 지하철역 비율이 높은 곳에서 모든 유형의 범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우리가 뭐 상식적으로 아는 이 거죠. 연구에서는 나와 있는데 예컨대 소매점이 많은 지역의 범죄 발생 기대값 이런 것이 훨씬 높더라. 예를 들면은 250제곱미터 범위 내에 소매점, 그러니까 편의점 같은 것 혹은 가게, 슈퍼 이런 것이 조그만 슈퍼겠죠. 이런 게 7개 이상일 경우에는 실제 그런 250제곱미터 안에 그런 편의점 같은 게 하나도 없을 때보다 75% 정도 범죄 발생 그렇죠. 가능성이 높아지더라. 소매점은 머무르는 데죠. 멈춰서 뭔가 사는 곳이니까. 우리는 보통 그냥 지나가죠. 네. 지나가는 데는 범죄 발생이 적다. 뭐 이런 논리적인 겁니다. 그러면 그런 소매점에서는 사실 아주 큰 돈을 훔쳐간다기보다는 그 소매점에서 획득 가능한 그런 현금의 정도 범위 내에서 이 범죄가 발생하겠네요. 범죄가 발생하기도 하고 그걸 축으로 범죄를 대기하거나 아니면 다음 범죄가 연결되는 범죄 축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어쨌든 지금 보니까 소매점이 많은 곳은 조금 위험할 수 있다는 얘기인 것 같고 차량 도로가 많은 지역도 역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도주와 관계되는 도주하기가 용이하기 때문에 여기는 도로가 없는 지역보다 최대 130% 범위로 범죄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더라 이런 거죠. 얘기인 것 같습니다. 와 이게 되게 좀 재밌기도 하고 특이하기도 하고 그러네요. 그러면 골목길에서 근데 범죄가 많이 발생하지 않나요? 골목길도 이제 차이가 있습니다. 구분 골목길과 네, 직사각형이 다릅니다. 아, 그러니까 직선이라고 하면 시야가 확보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앞에 저 멀리까지 보이는 곳. 그래서 여기서는 네이버의 공간 지도를 이용한 것은 네이버의 공간 지도에서 이 시야가 확 트여진 곳을 AI가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범죄가 발생 안 하겠군요. 적다는 거고. 적다. 예. 시야가 확보가 안 되는 공간 지도를 보았을 때 그건 높다. 이렇게 학습을 시키는 거죠. 예. 그렇군요. 자, 그럼 상대적으로 범죄가 비교적 좀 덜 일어나거나 좀 안전한 곳 이런 곳은 어디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특히 이 AI 학습에 좀 독창적인 것은 회사 사무실 밀집 지역이 낮다고 합니다. 말하자면 사무실이 19개 이상 있을 때, 그 250제곱미터 안에 있을 때 기대값이 굉장히 낮다. 즉 말하자면 100개 이상의 사무실이 밀집된 곳은 무려 700%나 마이너스 700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무실이 아주 많이 밀집되어 있는 곳은 오히려 범죄가 많이 발생하지 않고 왜냐하면 거기는 누구나 감시 인력도 있고 사람들이 계속 일하는 데이기 때문에 거기서 무엇인가를 범죄를 한다는 건 사실은 어려운 부분인 거죠. 이게 CCTV도 많고. 그렇죠. 예. 그렇군요. 그리고 또 경호 인력도 사실 많을 테고.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경계를 많이 하게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현재 범죄 발생하는 빈도나 비율이 좀 적다 이렇게 보는 게 맞네요. 그리고 녹지 비율이 높은 곳이라는 것은 아무래도 시야 확보와 관련된 부분과 또 재물 범죄 관련된 부분이겠죠. 예. 하늘이 잘 보이는 것도 도심 내 범죄율 감소에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주거 환경과 관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 연구팀에서는 이 딥러닝 기반 AI로 거리뷰 이미지 데이터를 10m 간격으로 나눠서 분석을 해봤다 이런 얘기인데, 야 이거 좀 재밌습니다. 자, 중요한 건 이거네요. 하늘 면적이 30% 이상 보이는 지역은 범죄가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하늘이 보이지 않는 것보다 250% 이상 줄어들더라. 근데 그런데 사실 수 있는 분들은 좀 적죠. 그러니까 좀. 그러면 이제 그런 곳은 돈이 좀 비싼 부자 동네 이런 거군요. 동네나 아니면 외곽 지역이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오히려 외곽 지역이거나. 자, 서울 지역에서 폭력, 절도, 성폭행, 살인, 강도 이 5대 범죄만을 사실은 집어넣어가지고 데이터 분석을 이번에 해본 것인데 그래도 이건 좀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예, 경찰 이런 범죄 이거 사실은 이 범죄 데이터는 경찰청이 제공했다기보다는 공개된 거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 공개된 데이터를 좀 더 세분화해서
다시 재분석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네. 생각하는 살인 중에서도 여러 가지 살인이 있지 않습니까? 네. 관련된 부분에서 목적을 이용한 살인이니까 재산 살인이 굉장히 다 나눠질 수 있는 거고요. 네. 성폭행도 굉장히 다르지 않습니까? 절도도 마찬가지고. 이것을 다 일괄적으로 하나의 데이터 값으로 AI한테 학습을 시키면 큰 오류가 생길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5대 범죄를 조금 대단히 많이 세분화돼 갖고 해야 되는데 그걸 미국에서는 이미 DAS라고 하는 걸로 2012년부터 마이크로소프트하고 공동으로 개발해 갖고 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을 이미 10년 전부터 시작하고 있죠. 그래요. 자, 지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런 것들이 좀 더 정확하게 데이터를 내보내고 예측을 잘 하려면 인종, 뭐 지역, 계층, 프로파일링 이런 것들을 좀 제대로 집어 넣어줘야 되겠다.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그런 개인정보 같은 경우를 넣어가지고 뭔가 분석하는 게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보공개법 중에서 이런 AI 빅데이터 부분에 대한 굉장히 촘촘한 공개도 필요하지만 감시도 필요한 두 가지가 다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네. 왜냐하면 지금 사실 그 미국 같은 게 인종 프로파일링이 되는 건 뭐냐면 백인 경찰 중심의 경찰 활동을 AI가 학습해 버려 갖고 흑인들이 차를 운전하고 가면 그 CCTV를 잡으라고 해버린 명령을 내려버립니다. 그 사람이 사실은 범죄를 저지르지도 않았고 않았는데 인종이 검다는 어떨지도 모르는데도 왜냐하면 AI는 흑인 운전자는 범죄자 가능성이 높다는 걸 이미 학습해 놨기 때문에. 어머나. 그거 되게 부작용이 엄청난 그렇죠. 건데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이걸 굉장히 좀 우려스럽게 보는 이유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글에서는 이미 이전부터 하고 있었는데 네. 실용적으로 이렇게 적용하는 데에는 여러 의회나 이런 데서 상당히 많은 제한 조건을 많이 걸고 있습니다. 그러겠네요. 사실 이게 생각보다 위험할 수 있는 게 일단 예단을 갖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특정 지역에서 범죄 발생 비율이 높다라고 해서 반드시 그럴 건 아닌데 그렇죠. 그 개개인들이 특히 이제 우리가 말하는 저소득층 지역에 네. 범죄가 많다 그러면 AI가 그걸 학습해 버리면 저기에서는 특정한 형태의 예단, 그러니까 잘못된 어떤 학습값을 갖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컨대 험상궂게 생긴 어떤 남성이 과일을 깎아 먹으려고 과도를 들고 나왔다가 좀 두리번두리번거리는 모습이 잡혔어요. 그럼 이제 극단적으로 이 예측 시스템에서는 저 사람 두리번두리번거리는 횟수, 그 다음에 얼굴 생김새가 좀 험상궂게 생긴 거, 그 다음에 주머니에 칼 들어가 있는 거, 세 가지를 분석해가지고 범죄 아무것도 안 저질렀는데도 체포해 이렇게 해버릴 수가 있다는 그렇죠. 거예요? 그러면은 그리고 그 얼굴을 자기가 학습해 버립니다. 그러면 그런 얼굴들은 전부 다 범죄자라고 생각해버려요? 그렇죠. 그리고 그런 걸 공개 수여해 버리면 어떻게 되거든요. 이게 사실은 이게 우리가 웃고 넘어갈 수 없는 어떤 이거 되게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왜냐면은 얼마 전에 빙에서 이 AI 챗봇이 대화를 나누면서 뭐 사랑해요, 당신은 부인을 사랑하지 않아요 이러면서 막 2시간 동안 끔찍한 일을 벌였다고 하던데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제일 정확하다고 생각하고 그렇죠. 이 AI들이 그리고 내 말이 맞지 너 말은 틀리지라고 하는 확신을 가져버리게 되면 사실 아무도 통제할 수가 없는 게 되잖아요. 특히 범죄 데이터를 이전에는 국가가 독점적으로 관리하고 있을 때, 특히 그렇죠. 우리나라처럼 그러니까 왜곡된 범죄 데이터를 학습했을 때 특정 집단과 특정 계층에 유리하고 불리한 쪽으로 엎어버릴 수 있다. 그렇겠네요. 그럴 수 있다는 거. 오히려 과학이란 이름으로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 선입견이나 예단 같은 것들을 주입시켜가지고 자기 확신과 자기 기만 오류에 빠지게 만들 수가 있겠다. AI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대통령의 말은 다 옳아. 그럼 지금 대통령의 말을 대로 학습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그럼 이전에 그러니까 대통령들의 말은 다 옳아. 특히 검사님 출신이면 더 어려워요. 이럴 수가 있는 거군요. 그럼 검사 말은 다 옳습니까? 그러니까 AI는 그렇게 학습해버리면은 특정의 편견이 누적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위험하지만은 근데 안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구글이나 미국이나 중국 같은 데는 이미 굉장히 빠르게 지금 하고 있죠. 학습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양날의 검이군요. 그렇죠. 이게 그런 것 때문에 범죄 예방할 수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런 것들 때문에 오히려 편견을 조정할 수도 있고 그렇죠. 오히려 인권을 좀 안 좋게 할 수 있고요. 현재 경찰이 사용하는 이제 프리카스라고 하던데 이런 게 바로 범죄 통계 그리고 112 신고 등등 비롯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취합해서 데이터 분석해가지고 범죄 예측 같은 거 해볼 수 있는 그런 건 같은데 사용할 때 확실히 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확대해서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군요.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 같고 정말 많이 조심해야 될 분야가 앞으로 계속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함부로 생각하지 말고 정말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될 것 같네요. 네, 오늘 배상 프로펠러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